하하 씨, 사람들이 고딩엄빠를 두고 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하하 씨라면, 만약 하하 씨의 아이라면 그렇게 서럽게 우는 아이를 침대 위에 방치하고 그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나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울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줘야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12월 28일에 MBN 고딩엄빠 시즌2가 30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 18일에 시즌3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 불안불안한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크게 한 건 터뜨린 것처럼 고딩엄빠도 11월 22일에 방송된 25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만 18세 임신을 해서 현재 5아이의 엄마가 된 사연자. 이 사연자는 중2 때 목사의 아들이자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10살 연상의 지금 남편을 만나 그 인연을 맺었다고 하죠. 20대 중반의 청년이 중학생하고 만났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엄마가 94년생이고 아이 아빠가 84년생이었어요. 엄마가 30이 채 안 됐는데 큰아이가 벌써 10살인 겁니다. 그 뒤로 아이를 4을 더 낳았고요. 아니 이게 다복해서 좋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풋풋한 20대를 임신과 출산으로 세월을 다 보냈는데 국민의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씨가 고딩엄빠를 저출산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MBC 나 혼자 산다의 경우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쪽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유구무원이죠. 이렇게 지지해주는 얼빠진 정치인들이 있어서인지 뒷배가 두둑해서인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그로부터 2주 후에 그러니까 27화에는 이번엔 남성이 11살이 더 많았어요. 19세에 혼전 임신을 했는데 상대가 30세인 거죠. 27화였습니다. 교회 선생님 건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미화했다. 이런 지적이 빗발쳤지만 아랑곳들을 안 하는 거죠. 니들은 지져라. 이런 식입니다. 27화 오프닝에 아예 칭찬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유쾌하게 풀었습니다. 아주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요. 그러니까 출발은 부적절했다고 쳐도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번 30화 사연자도 19세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 아버지인 모로코인이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됐다고 하니까 보나 안 보나 짐작컨대 성인이었겠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사연자는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져서 스케줄 조절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였는데 글쎄요. 일부러 보다가 제가 저게 뭐야 했던 것이 그 보통 고딩엄빠가 그 사연을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30화 사연자 안서영 씨가 아이 아빠를 찾으러 모로코에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에 충격을 받아서 심신이 쇠약해졌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돌보기 어렵겠다 판단한 복지사가 현명하게 그 안서영 씨 엄마하고 아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재연 드라마로 보여줬는데 난데없이 어린아이가 침대 위에 앉아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울리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행하에 촬영을 했다는 자막이 아래에 나왔어요. 방패막이 용이죠. 그런데 보통 아이가 엄마가 앞에 있으면 팔을 벌려서 안아달라고 하거나 엄마 쪽으로 기어오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어요. 어수선한 방 분위기 하며 그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아이가 왜 안 그렇겠어요? 보나 안 보나 제작진들이 시꺼먼 옷들을 입고 서 있었겠죠. 아니 무슨 대단한 작품을 찍어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재현하는데 왜 그 어린 아이의 연기가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울음소리만 들려주면 되잖아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변호사 그리고 심리 상담가 그리고 진행자들도 다 아이를 키운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요. 그 결혼지옥 파장이 일었을 때도
또 진행자라든지 출연자가 제작진에게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왜 얘기를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 에피소드가 크게 지탄을 받은 다음일 거예요. 하하 씨가 우리 프로그램 욕하지 말라.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렇게 흘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이 나무라는 게 언짢은 거죠. 하하 씨, 사람들이 고딩 언빠를 두고 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하하 씨라면, 만약 하하 씨의 아이라면 그렇게 서럽게 우는 아이를 침대 위에 방치하고 그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나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울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줘야죠. 고딩 언빠 출연자의 자녀들도 얼굴, 이름, 사는 곳, 가정형편, 사생활이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고는 하나 아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한번 찍으면 계속 영상이 떠돌 텐데 그거 어쩔 거냐고요. 자존감이 높아서 별 상처가 되지 않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교도 가고 청소년기도 맞이할 텐데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문제가 됐던 결혼지옥이며 채널A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정적인 사안에 함부로 애들 얼굴 공개 좀 하지 마세요. 30화 2부는 자화자찬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나온 출연자들은 10대에 혼전 임신을 했지만 어두움을 잘 빠져나온 모범 사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소개한 사연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우리 참 잘했지? 제작진이 보여주자는 거죠. 세 분 중에 두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어요. 여기서도 아이들 공개는 기본이겠죠. 하하 씨가 미담 하나를 소개하겠다면서 패널인 이인철 변호사가 그간 출연료를 고딩 언빠들을 위해서 기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칭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의 출연료가 얼마일까요? 얼마를 기부한 걸까요?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하도 높으니까 이인철 변호사가 아주 큰 돈을 기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통 전문가 패널, 그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의 출연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사 교양의 경우 20에서 한 30 남짓, 예능의 경우 많아야 50만 원 안팎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는 고딩 언빠에서 법률 자문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50만 원보다는 마늘이라고 예상합니다. 방송국 제작진들이 여우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의 경우 뭐 법무법인 로펌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고 의사의 경우 병원 홍보차, 그러니까 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의사 이런 패널 중에 스태프들 회식비로 쓰라고 출연료를 돌려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만약에 뭐 상당한 금액이었다면 하하 씨가 뭐 얼마라고 액수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시간과 노력을 들인 출연료를 기꺼이 기부한다. 이건 뭐 칭찬할 일입니다. 고딩 언빠의 기본 취지가 고딩 언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딩 언빠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고요. 법률 자문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경제 자문도 해주더라고요. 30화 끝부분에 시즌3 첫화 예고가 잠깐 나왔는데요. 솔루션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신박한 정리처럼 이게 집 정리도 해주는 모양이에요. 해주는 것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씨, 아직도 대중이 왜 욕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